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집 지식방송 유튜브를 맡고 있는 지식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새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 ERP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네, 그런 주제로 한국 오라클의 강태훈 부장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강태훈님 제가 몇 번 우리 했잖아요. 그죠? 예. 거의 ERP 관련된 주제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그 게스트님께서는 ERP 분야에 한 몇 년 동안 계신 겁니까? 네. ERP는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한 네, 10년 정도 10년. 했습니다. 네, 예. 네. 앞으로도 그럼 계속 ERP 분야를 하실 생각이신지? 예, 뭐 가능하다면. 네. ERP맨으로서 평생을. 자, 10년 동안 그러면 계시면서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잖아요. 예. 네. 게스트님이 보시는 어떤 ERP 분야가 어떻게 10년 동안 또 변해왔는지, 네? 그것 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이제 그 슬라이드 제목이 그거건데요. 10년 네. 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네. 건데, 우선 요즘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모바일 컴퓨팅이 발달했다는 거고요. 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제 쓰게 됐고, 네. 또 그러니까 물론 업무에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일에는 이제 스마트폰들을 굉장히 네. 아주 익숙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새로 일을 하게 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굉장히 복잡한 지식 기술이 필요한 일들이 많아졌고요. 네. 그런데다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그 젊은 사람들, 젊은 직장인들, 우리가 이제 지식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어릴 때부터 이 인터넷과 함께 커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네. 세대고 또 모바일 기기에 굉장히 친숙하고 웹으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게 밥 먹는 것보다 편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게 있고, 오늘의 주제가 되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요즘 또 방금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아직은 어떤 그렇죠. 사람들한테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겠죠. 먼 네. 말일 수도 있고, 네. 또는 뭐 한때 유행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말 그대로 이제 구름 잡는 얘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 얘기를 잠깐, 왜 그럼 클라우드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사실 이 네트워크 분야에서 클라우드라는 용어가 처음 쓰이기 시작한 것은, 제가 이제 한 20여 년 전에 네트워크 공부를 할 때는, 네. 그 당시는 PSTN이라고 하는 전화망을 그렇죠. 이렇게 도형으로 그릴 다이어럼 때, 모뎀도 나오고. 예,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때 네. 클라우드로 그렸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제한소 양상 그렇게 나왔었죠. 예, 복잡했거든요. 왜냐하면 가입자가 쓸 수 있는 그 접속 단자 이후에 먼 전송선, 뭐 교환기, 전화국 이런 복잡한 것들을 다 그냥 뭉뚱그려서 클라우드로 네네. 표시를 했던 거고요. 그게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나서는 인터넷망을 보통 이제 클라우드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네. 클라우드 컴퓨팅, 요즘 이제 말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쉽게 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저기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모르지만, 네. 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면 그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또 어떤 분은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통한 컴퓨팅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좀 정확한 얘기는 아닐 수 있고요. 네. 이제 슬라이드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산업 지원 능력이 이제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ERP는 범용 시스템이었고, 그래서 개별 산업에 필요한 어떤 특정한 기능들은 네. 자체 개발을 하거나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거나 뭐 그래야만 됐었고요. 네. 아니면 특정 산업용 솔루션이 포인트 솔루션들이 간간히 있긴 했습니다. 어떤 조선 산업용 솔루션이라든가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글로벌 ERP 회사들이 점점 코어 ERP에서 영역을 확장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재무 회계와 구매 생산만 있던 이런 ERP가 요즘은 CRM, 인사 관리뿐만 네. 아니라 운송 관리라든가 네. 무슨 PLM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업종별 솔루션으로까지 넓어졌다는 거죠. ERP 네네. 자체가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ERP 환경 자체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이 막
그 개화하기 시작했고 네. 하지만 이제 아직은 갈 길은 좀 멀지만 음. 그리고 그걸 그 ERP를 써야 되는 사람들이 예전에 예전에 ERP를 쓰던 사람들과 달라졌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웹, 모바일 이런 것에 굉장히 친숙한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네. 우리가 이제 사실 뭐 한 몇 년 전에 ERP 생각하면은 어떤 모든 것을 이제 개량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되게 좀 이렇게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용자 편의성하고는 약간 그 거리가 먼. 예. 뭐 요새 말하는 또 UX, 예. 뭐 사용자 감성, 경험 이런 그렇죠. 거하고 전혀 유저 익스피리언스. 동떨어진 ERP는 완전 동떨어진 거라고 예. 생각이 많이 되거든요.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예. 그동안 고정관념이. 예. 근데 지금 말씀 들은 거 보면 ERP가 완전히 그 ERP 자체가 앞으로는 사용자 편의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바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금방 유저 익스피리언스 또는 유저 인터페이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예전엔 정말 딱딱하고 네. 요즘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의 어떤 숫자만 나오는 거예요. 예, 숫자만 숫자의 뭐 포맷 이렇게 음. 딱 정해져 있는 딱딱한 포맷이 ERP처럼 여겨졌었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 사용자 자체가 이 화려한 인터넷 웹 환경이 익숙한 사람들이라서 네. 그리고 그 오피스 우리가 툴들을 굉장히 친숙하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스프레드시트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이제 그런 것처럼 굉장히 빠르고 다이내믹한 화면에 익숙해진 사람들인데 이 그 고정돼 있는 네. 경직돼 있는 형태의 ERP 화면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 이제 거기서 생산성이 높아지지도 않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차세대 ERP들은 새로 나오는 ERP 또는 뭐 기존의 ERP지만 버전업이 되는 ERP들은 보면 일단 유저 인터페이스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것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기존까지는 우리가 ERP를 하는 ERP 사용자들이 다 보면 사무실에 딱딱한 그 네모난 PC 예. 화면에서만 다 했잖아요. 예. 일을. 지금은 뭐 다양한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스마트 디바이스도 그렇고 그렇죠.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보니까 이것이 뭔가 그거에 맞게 그 화면이라든지 뭔가 표현하는 방식도 예. 달라져야 되는 것 같고요. 예.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인터넷화 되면서 또 이제 웹화 되면서 많이 바뀌긴 했는데요.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웹 브라우저를 통한 그 작업으로 다 변했죠. 네. 하지만 이제 그 기기가 네. 우리가 그 데스크탑 모니터가 아니라 네. 아이패드건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건 이런 이제 크기의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그 작동 방식이 키보드가 없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야 되는 네네. 그런 것들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을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많이들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기존에 이런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컴퓨팅도 되게 바뀌고 있는데 예. 그 지금 컴퓨팅의 역사를 쭉 보는 것이 아니라 ERP의 관점에서 예. ERP의 관점에서 이런 컴퓨팅들이 어떻게 좀 변화되고 있는지 예. 그거 잠깐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우선 기본적으로 ERP는 온프레미스였습니다. 온프레미스라는 말을 쓰지 않았죠. 예전에 네네. 그냥 당연히 그러니까 ERP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그렇죠. 네. 고객 기업의 사내 온프레미스가 이제 구내 또는 사내 이런 말일 텐데요. 설치형. 예, 예.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고객이 구입해서 네. 라이센스도 구입해서 네네. 사내에 설치하고 물론 설치는 또는 구축은 파트너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네네. 뭐 컨설팅 펌이라든가 또는 벤더의 파트너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축을 하고 트레이닝을 받고 사용을 하게 되지만 물론 또 유지 보수도 필요한 경우는 파트너나 아니면 컨설팅 펌하고 네네. 계약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이제 그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나왔고요. 요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유행어처럼 네.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클라우드 컴퓨팅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거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한 우리 개인이 쓰는 어떤 음악이라든가 뭐. 사진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공유하는 그렇죠. 그런 뭐 가령 애플 같으면 뭐 아이클라우드 또 이제 LG에서는 LG 클라우드, 네네. 삼성도 S 클라우드를 뭐 개발한다고 그러고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삼성이 뭐
엠스팟인가 하는 그런 클라우드 관련 기업을 인수했다고 네. 뉴스에 나왔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것처럼 착각이 들 수 있는데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보면 사실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은 또 그렇게 클라우드에 가까이 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이 한 2, 3년 전만 해도 그게 실체가 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냥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컴퓨팅이라는 게 가능한 거냐 뭐 이런 의구심도 많았지만 이제 지금은 어떤 추세냐면 그 이제 미국 표준 기술원이라고 하는 네. NIST라고 하는 곳에서 정의를 만들었고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그걸 레퍼런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정의는 네. 그 리스트 정의를 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몇 가지 그 특징들 네. 또 이제 제시를 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면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다.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는 뭐냐면 온디맨드 셀프 서비스. 가령 우리가 뭐 어떤 그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또는 폐지하거나 해지하거나 할 때도 사람이나 이런 매니저의 개입 없이 어떤 양식을 통해서 또는 폼을 통해서 바로 뭐 클릭만 하면 클릭 자동화로. 그렇죠. 자동화되고 또 브로드 네트워크 서비스, 브로드 네트워크 액세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기에서 접속이 가능하고 네. 또 리소스 풀링이라는 게 이제 물론 이거는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원이 이렇게 풀화돼 있어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그때그때 네. 요청해서 바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그러니까 가상화 되는 컨셉하고도 많이 예. 네. 하드웨어나 아니면 인프라 측면에서는 가상화가 반드시 돼야만 네네. 그게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레피드 일레스티시티라고 해서 이제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쓰다가 해지해서 안 쓰게 되면 그 자원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바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하고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맨 마지막에 메저드 서비스라는 거죠. 내가 쓴 만큼만 돈을 내는 네. 그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이제 정의를 했고요. 네. 뭐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인프라 에서 서비스 그래서 뭐 AAS가 뒤에 붙은 단어들이 요즘 많습니다. 네네. 또는 뭐 플랫폼 에서 서비스, 파스, 예, 또 사스, 또 소프트웨어 에서 네네. 서비스. 요즘 뭐 DB 에서 서비스, 네. 심지어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에서 서비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서비스로서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용어가 길어지니까 저희 같으면 뭐 인프라 서비스, 네. 뭐 플랫폼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ERP는 이제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네. 그 인프라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친숙한 건 어떻게 보면 인프라나 플랫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령 아마존이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회사라는 건 이제 다들 네네. 아실 텐데요. 그렇죠. 거기서 제공하는 것들은 아직은 인프라 서비스거나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약간 옮겨가고 있는 그런 네네.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 어떤 내가 서버를 가상의 서버를 하나 만들고 할당해주고 뭐 메모리 할당해주고 네네. 디스크 할당해주면 거기서 어떤 작업을 할 수 개발을 할 수 있고 실은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아마존의 그 아마존 그 웹 서비스라고 그러죠. AWS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 많이 쓰냐면 저희 ERP 같은 거를 사내에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새로운 서버들이 많이 네.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한 달간 네네. 또는 뭐 2주간. 그럴 때 그런 장비들을 구입하고 셋업하고 하는 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일이죠. 그럴 때 이제 그런 그 아마존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네. 트레이닝 환경을 구축하고 바로 트레이닝을 한두 주일 한 다음에 이제 네. 바로 해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네. 많이 사용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하드웨어부터 다 제공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회사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제 저희 내부에서 이제 그것들을 네네. 이제 제공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얘기가 잠깐 네네. 다른 데로 빠졌습니다만 그런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실은 그 ERP 영역에서는 그렇게 활발하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시작은 어디서부터 했냐면 그 CRM 분야, 세일즈포스닷컴 같이.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단계에서 쓰는 클라우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스마트폰의 어떤 컨텐츠 관리용 앱이 아닌 것으로는 그 웹메일이 있습니다. 네네. 뭐 지메일이나 네네. 야후 메일이나 다 쓰실 텐데요. 그런 것처럼 거의 똑같은 기능들을 누구나 다 쓰는 것들은 이제 멀티 테넌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래서 쉽게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였는데 ERP 영역은 아무래도 그 예전에 이제 우리가 나누는 그 기준이 백엔드냐 프론트엔드냐로 나눴었죠. 네네. 어플리케이션들을. 즉 고객 접점에 있는 프론트엔드 쪽 CRM 분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웹메일처럼 이렇게 다수의 그 셀프 서비스 그 유저들이 네. 쓰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복잡하지 않고 네네. 멀티 테넌시화 할 수 있고 한 그런 분야에서 시작을 했고요. 아직도 ERP 영역의 그 클라우드는 대부분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몇몇 회사들이 요즘 이제 어카운팅 쪽, 그러니까 재무회계 쪽이나 이런 쪽도 확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이제 또는 뭐 인사관리나 이런 영역도 하고 있지만, 즉 프론트엔드는 활발하고 백엔드는 아직은 네. 유아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회계라든지 예. 뭐 이런 회계, 구매, 생산 이런 예전에 즉 기업의 코어 저 ERP로서도. 깊숙한 그 네. 뒷부분에서 이루어지던 일들, 백엔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럼 지금 백오피스에서 이루어지는 요즘 보면 일들. TV에서 예. 우리나라에서 더전 같은 경우에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더전 예. ERP에서 클라우드로 해가지고 예. 그것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하나. 퍼블릭 클라우드 글쎄요,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라 그게 퍼블릭 클라우드일 수도 있고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게 정말 그 보통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가 얘기하는 그런 멀티 테넌시를 가지고 구축되어 있는 건지는 아직 제가 검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런 것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가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네. ERP 쪽도 근데 우리나라 현황은 어떻습니까? 뭐 퍼블릭과 프라이빗은 현재 이렇게 ERP를 클라우드로 해서 쓰고 있는 데가 있나요?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기존의 데이터 센터들, 대기업의 데이터 센터들이 프라이빗 클라우드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 삼성 SDS 같으면 삼성 그룹 계열사들한테 물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아닌 인프라 서비스이긴 하지만 뭐 유즈플렉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네. 그거는 외부의 다른 회사가 전혀 접근할 수 없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맞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해서 올리면 그것들이 프라이빗 클라우드겠죠. 네네. 또는 뭐 커뮤니티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단일한 회사가 아니라 어떤 이제 그룹이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이제 그냥 프라이빗과 퍼블릭만 구분한다고 치면 프라이빗에 가깝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다른 대기업들은 기존의 그 사내 데이터 센터가 제공하던 ERP 서비스를 네. 그렇게 이제 그 어떤 계량화해서 그 사용량에 따라서 그 과금하고 하는 그런 식의 클라우드화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 그 미드 사이즈 또 중소 중견 기업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아직 가지지 못한 네. 거죠. 그래서 뭐 온프레미스를 시작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은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개념도 약간 생소하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온프레미스랑 다른 게 뭐냐? 그게 그냥 그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하면 그게 클라우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 온프레미스냐? 차이가 뭐냐? 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웹을 통하는 건 맞지만 우리 산에 있는 네트워크이고 인터넷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실은 클라우드 컴퓨팅은 그게 그 자원을 그러니까 컴퓨팅 자원을 소유하거나 또는 뭐 그걸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 사용하는 스타일이 구분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스타일로 즉
우리가 구축하지 않고 우린 빌려 쓰는 거다라고 되면 그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죠. 네네.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음. 그러면 이제 또 그러면 예전에도 그런 건 아웃소싱으로 해결을 했다는 거죠. 비즈니스 네. 프로세스 BPO. 아웃소싱, 네네. BPO를 분명히 음. 했었고 음. 그거와 클라우드가 그럼 차이가 뭐냐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음. 물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비즈니스 음. 프로세스 아웃소싱, 음. 우리가 IT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ERP 구축 같은 걸 다 아웃소싱 줬다 네네. 하는 것과 그걸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그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 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약간 그런데- 관점이 다를 수 예. 있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클라우드 컴퓨팅의 그 속성들을 음. 제공하면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사용하는 만큼을 네. 돈을 낸다고 생각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에 가까울 거고요. 네. 자, 근데 그러면 오라클은 그럼 국내에서 앞으로 이런 이제 뭐 퍼블릭이건 프라이빗이건 예. 하이브리드건 간에 예. 오라클은 어떻게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제 뭔가 어프로치 하고 계신지 예.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네. 클라우드 컴퓨팅 그 운영 모델을 이제 그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뭐 맨 왼쪽 거는 온프레미스 방식이라고 네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클라우드 컴퓨팅이 될 수 있는데 네. 예전에 물론 이제 국내는 아직 이게 도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미국이나 이제 외국에서는 예전에 온디맨드라고 해서 오라클 온디맨드 서비스가 있었고요. 이제 그 경우는 그게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걸 이름을 저희가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바꿨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에 서버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그게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어디에 있든 그 로케이션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이 우리 오라클의 기존의 ERP인 이비즈니스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객이 라이센스를 다 구입하고 네. 그 고객을 위해서만 전용으로 사용되는 인스턴스가 있게 되는 거죠. 다만 그걸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걸 오라클이 해주는 그러니까 호스팅 서비스일 수도 있고요. 또는 네. 저희는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 예전에는 그거를 온디맨드 서비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새로 시작한 건 뭐냐면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걸 시작을 했고요. 네. 그거는 얼마 전에 이제 CRM 온디맨드라고 저희가 제품을 내놓은 걸 아마 여기서도 방송을 몇 번 하긴 했을 것 같은데요. 그 CRM 영역은 저희가 이제 salesforce.com처럼 그런 네.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차세대 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퓨전 앱스라고 이제 내놓고 있는데 아직 국내에 소개되진 않았습니다. 네. 이제 그 외국에서는 이미 소개가 됐는데 그런 것들은 저런 그 예전에 그 온디맨드처럼 저렇게 소유하는 방식이 아닌 그 월정의 과금 방식으로 유지가 되고 CRM 온디맨드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는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네. 서브스크립션 방식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물론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이 로케이션이 중요하지 않지만 데이터 센터가 어디 있는지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가령 우리 고객 데이터가 한국 외에 국외로 나갈 수 없다든가 이제 네. 유럽에도 이제 그런 법규들이 있고요. 네. 뭐 각 나라마다 그런 법규들이 있어서 네네. 데이터 센터의 로케이션이 중요해질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에. 그래서 오라클은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곳에는 데이터 센터가 있지만 아직 한국에는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도 아직은 국내 그 론치는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두 가지하고 조금 비슷한데 약간 다른 성격의 하나를 저희가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JD 에드워드에 대한 그 설명을 몇 번 이 네네. 방송을 통해서 했었고요. JD 에드워드가 오라클의 이제 중소중견 기업을 ERP. 위한 ERP라고 이제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 JD 에드워드를 저희 파트너와 손을 잡고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아직 정식으로 론치는 이제 이달 말에 할 예정이라서 이제 아마 신문지상이나 이런 언론에서 보지 못하셨을 텐데 어떤 형태냐면 저희 그 ERP 파트너인 IBM이 네. 이제 그 주체가 돼서요. IBM의 데이터 센터 송도에 있는 IBM 의 데이터 센터에서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특정 대상, 특정 그 고객의 인스턴스가 별도로 이제 관리가 되는 거겠죠. 네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고객은 마치 저 네. 서브스크립션 그 퍼블릭 클라우드처럼 서브스크립션 형태로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가령 3년 계약 또는 5년 계약을 하게 되면 네. 처음에 어떤 설치나 구축 비용 없이 바로 그 오라클을 뭐 사용자 수에 따라서 이렇게 부과되는 비용을 네. 월 얼마씩 내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사용 형태로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데 그 인스턴스는 우리가 완전히 소유하게 되는, 컨트롤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과금 형태는 과금 형태는 퍼블릭처럼 그러니까 쓴 만큼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아마존 아까 그 쓴 만큼 낸다는 건 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순수하게 그 쓴 만큼 낸다는 겁니다. 종량제죠. 네네네. 그래서 내가 사용량이 갑자기 피크치가 높아져서 많아지면 그 달은 많이 내고 그 다음 달은 적게 내고 네네.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JD 에드워드로 그 IBM과 진행하는 건 네. 일정한 금액을 가령 3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달 똑같이 낸다라고.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기업이 이거를 예. 이제 고객이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예. 네? 그래서 한 고객을 제가 유치를 해서 지금 이제 구축을 시작을 어느 업종입니까? 했고요. 업종만. 제조업이긴 제조업. 한데 예. JD 에드워드라는 제품 자체가 그 제조업에서 쓰는 그 ERP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제조업에 예. 그 모 기업이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예. 이런 서비스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이 예전에 그것을 그 뭐 JD를 온프레에서 샀는데 예. 사지 않는 대신에 예. 그다음에 유지 보수도 자기 신경 안 쓰고 예. 다 이걸 이용해서 3년간으로 매달 얼마씩 내는 걸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되는 거네요. 예. 3년이든 그러니까 약간의 5년이든. 퍼블릭 클라우드, 완전 퍼블릭 클라우드는 약간 다른 개념이 예. 있겠네요, 진짜. 왜냐하면 ERP 시스템은 우리가 웹메일이나 이런 거 쓰는 것과는 달라서 그 얘기 이제 지금 해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네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네.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얘기할 때 퍼블릭 클라우드는 꼭 뭐와 같으냐면 이런 사무실 빌딩을 이제 멀티 테넌시라고 하는 건 한 층씩 테넌시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 임차인을 네네. 테넌트라고 얘기하고 임차해서 쓰는 걸 테넌시라고 하는데 네네. 멀티 테넌시는 동일한 시스템을 여러 그 임차인이 나눠 쓰는 거라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딱 맞는 건 이 고층 사무실 건물을 여러 회사가 들어가서 쓰는 거죠. 네네. 이제 저희 회사도 저 아셈 빌딩에 있습니다만 아셈 빌딩에 저희가 4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층에는 오토데스크 코리아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데 근데 뭘 공유하냐면 그 평면을 공유하는 거죠. 아셈 빌딩의 평면은 동일합니다. 네네. 그 엘리베이터의 위치, 비상구의 위치, 화장실의 위치가 동일합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가 그냥 쓰는 거죠. 그런데 사용자 수가 늘면 층만 더 늘리는 거죠. 그래서 2층, 3층, 4층 네네. 저희가 이제 4개 층을 쓰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그것과 좀 다릅니다. 그것과 달리 그런 고층 사무용 빌딩이 아니라 캠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무실의 용도라면 그런 고층 빌딩에 이렇게 한 층을 빌려 쓰는 게 가능한데요. 다른 사람들과 그 똑같은 평면을 그냥 활용할 수 있는데 ERP는 즉 재무회계, 구매, 생산 같은 것들은 우리 기업의 이 프로세스가 다른 기업의 프로세스와 그렇게 공통적으로 같지 네네.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부분이 많아서 그 층에 꾸겨 넣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공장들도 아파트형 공장들이 있다. 거기에 이제 공장들이 입주해서 쓰는 공장들이 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업종은 굉장히 그 제한적이죠. 어떤 그 전자조립이라든가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공장들은
그렇게 똑같이 멀티 테넌시 형태로 평면을 공유해서 쓸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장들은 주물 공장 다르고 조선소가 다르고 다 다른 거죠. 네네. 야드가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도크가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골리앗 크레인이 있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자기만의 평면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ERP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복잡한 건 그러니까 즉 이 ERP 소프트웨어가 복잡한 건 그게 다루는 우리 비즈니스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네. ERP 소프트웨어를 괜히 복잡하게 만든 게 아니고 비즈니스가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멀티 테넌시가 맞지 않는 거죠. 네네. 그 한 층 안에 꾸겨 넣을 수가 없고 그런 그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클라우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순수하게 엄밀하게 그 클라우드의 정의에만 매달리다 보면 프라이빗은 이거는 멀티 테넌시도 아닌 것 같고 네네. 예. 그런데 그리고 자원의 신축성도 없는 것 같고 또 내가 이걸 쓰다가 안 쓴다고 다른 사람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일레스티시티도 없고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그 ERP라는 제품의 속성상 그런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네. 적합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도 보면 이게 퍼블릭 클라우드의 채용 이제 증가율에 비해서 예.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채용주가 훨씬 더 많이 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그죠? 자료는 네. 저희가 그 오라클, 그 인디펜던트 오라클 유저 그룹이라고 해서 IOUG라고 이제 오라클 사용자 모임에서 저희가 서베이를 한 거고요. 거기서 보시면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도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네네. 채용은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훨씬 더 네.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래 ERP가 본질 자체가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 네. 그렇기도 하고 네. 이제 그 저 맨 앞에 있는 기본적으로 시큐리티가 네. 우리가 다른 기업들하고 멀티 테넌시로 어디 공유돼 있다. 우리 데이터가 그렇게 공유돼 있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게 될 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기업 비밀이니까요. 예. 자산이고 그죠? 예. 네네. 자, 그러면 그 실제로 그러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라이빗건 퍼블릭이건 간에 예.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를 ERP 기반으로 채택하는 것을 아직도 주저하는 데가 아주 많죠. 그죠? 우리나라는 그 대다수고. 예, 네. 맞습니다.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아까 보안 말고도 또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그런 아직도 갈아먹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선 이제 보안이 이제 가장 큰 이슈일 거고요. 네네. 보안이 프라이빗이나 퍼블릭이나 마찬가지로 둘 다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우리 사내에 없으면 불안한 눈에 안 보이면. 예, 네.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한 것일 수가 있고요. 또 업그레이드 통제라고 했는데 업그레이드 컨트롤은 뭐냐면 저렇게 밖에다 두게 되면 또는 퍼블릭에 두게 되면 물론 퍼블릭이면 우리가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없습니다. 네네. 우리 그렇죠. 그 아이패드나 아이폰 쓰시면 알겠지만 그냥 기다려야죠. iOS가 업그레이드 된다 그러면 그냥 기다려야 되는 네,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내 마음대로 내가 먼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쓰는 것들이 산업 지원 능력은 있는지 또는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연계와 통합인데 실은 저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좀 보안이 우선 떠오르겠지만 실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해서 ERP를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 연계와 통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ERP 시스템의 가장 큰 메리트는 통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내부적으로 통합이 일단 돼 있고요. 그렇죠. 그게 그것뿐만 아니라 외부 시스템들과 통합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생산성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령 구매나 또는 물류나 이런 부분들은 요즘 RFID라든가 뭐 포스를 이용한 그 매장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계가 돼야 되고 또 주문 쪽은 다 EDI를 통해서 외부의 다른 회사들과 연계가 돼야 되고 또 운송도 운송 관리 시스템들 또 예전에는 재무 관리는 단순히 세무 쪽만 뭐 전자세금 계산서라든가 이런 쪽만 또는 뱅킹, 펀뱅킹만 연결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뭐 또 하느냐면 그 증빙들 익스펜스라든가 아니면 영수증 같은 것들을 요즘은 또 다 스캐닝해서 문서 관리화하는 시스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연동해서 자동화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ERP는 그런
다양한 시스템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ERP를 시작할 때는 모든 걸 다 ERP 안에 담자. 네. 그러면 그렇죠. 하나의 시스템으로 우리 갈 거다라고 네, 이제 순진하게 생각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시스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익스텐디드 ERP라는 예, 거는 그래서 그거 확장해서 그것만 다 포용하면 될 것 같지만 또 더 많은 시스템들이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계속 연계해야 되고 통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클라우드에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들이 어떻게 있는지 예. 짚어보도록 하죠. 네, 먼저 보안 쪽은 좀 어떻게? 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클라우드를 두려워하지 말자는 게 결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온프레미스 방식보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보안보다 우리가 어떤 그 뭐 디도스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내 네. 또 뭐 해킹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전문적인 보안 능력이 있는 네네.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이 전문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이쪽에 기업의 IT는 IT가 아닌 그 로이어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실은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과의 계약을 꼼꼼히 네. 면밀히 따지는 것이 네.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하지만 사실은, 방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그런 것들이 서비스로 제공되는 시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전문화된 서비스들로 네.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다 어차피 소프트웨어 중에 제일 덩치 큰 게 ERP잖아요, 사실 그죠? 그것도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서비스로 가는 추세라면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컨설팅도 서비스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뭔가 하는 직군에 예.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또 기회들이 많이 오겠네요. 그럴 수도 예.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그 업그레이드에 대한 예.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거에 대한 해답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업그레이드를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의 얘기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시하는 건 뭐냐면 물론 우리 CRM 쪽의 그 요구사항은 현재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재무회계 쪽은 뭐 그걸 제공해 주는 서비스도 아직 그런 그 업체도 없기도 하지만 만일 혹시 그게 이제 가까운 미래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런 멀티 테넌시 형태의 퍼블릭 클라우드라면 네. 이런 그 업그레이드 통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능이 빨리 필요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똑같은 가령 JD 에드워드 9.1을 쓰고 있는 다른 업체들과 보조를 맞춰서 뭐 내년 말에나 딱 옮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럴 때는 실은 우리만의 인스턴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놓고 필요한 영역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고 이렇게 해서 연동해서 사용하는 그게 면밀히 검토해서 어디에 그 ROI가 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한테 그런 업그레이드 통제권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아마 ERP 영역은 코어의 ERP 영역은 그 프라이빗밖에는 제공해 주는 곳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제일 뭐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예. 그 이슈 연계와 통합하는 거 예. 이것은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연계도 마찬가지. 연계도 실은 그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온프레미스로 우리가 놓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만의 그 인스턴스고 우리가 즉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나누는 경계가 우리에게 컨트롤 여지가 있느냐 이 차이라고 보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물론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소유한 건 아니지만 마치 우리가 소유한 것처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언제 업그레이드 할지, 어떤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할지,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지. 그것이 예전에는 온프레미스일 때만 가능했던 것들이 클라우드에서도 가능하게 된 이유는
예전에는 이제 그 시스템들 간의 연계가 다 코딩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네. 이루어졌지만 요즘은 다 그 소아 기반으로 네, API 뭐 메시엄 뭐 이렇게 다 예, 되는, 주로 이제 어댑터들을 바로 갖다 꼽으면 바로 네. 두 개의 시스템이 연동되는 방식으로 연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군에 없어도 네. 파트너의 데이터 센터에 있어도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음, 이제 그러면 그게 우리만의 인스턴스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들과 연계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참 실제로 요 사례 한번 이렇게 한 사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여기는 뭐 이거는 예, 미국 이게 회사인가요? 이제 미국 회사라서 네. 국내 사례가 아니긴 합니다. 이 타코닉이라고 하는 회사는 음, 미국 뉴욕주에 있는 회사인데요. 음, 그 요즘 그 생명공학, 생명과학 연구소 이런 데서 그 실험용 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또 그러니까 무균쥐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유전적 형질을 가진 쥐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그런 쥐들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름이 타코닉 파운드였는데요. 네. 예, 아, 그래서 팜즈구나. 쥐를. 예. 아, 그러니까 오케이. 농장처럼 네, 네. 그런 그 실험용 동물을 네. 사육해서 공급하는. 아. 근데 이제 요즘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발전해서 그런 턴키 시스템 자체 실험하기 위한 모든 솔루션을 공급을 하는 회사이기도 네네.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그 요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그 바이오 쪽이 엄청나게 몇 년 전부터 발전을 네.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4, 5년 전부터 이제 이 회사 성장이 너무나 빨라진 거죠. 네. 그런데 그 내부에 있던 IT 시스템이 그걸 쫓아가기 이제 버거워진 겁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저희 그 ERP 시스템인 그 이비즈니스 스윗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걸 사내 온프레미스로 구축하지 않고 제가 아까 아직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미국에는 온디맨드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라클 데이터 센터 그렇죠. 있고 오라클 데이터 센터가 오스틴에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자신들만의 인스턴스를 두고 즉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시스템들을 늘여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 각 모든 나라의 그 연구소들 또는 제약회사들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이제 그 주문을 받거나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RM 영역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의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이제 추세가 그렇게 되니까 퍼블릭 클라우드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이제 CRM 온디맨드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받아들였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이니까 몽땅 다 하나로 우린 가겠다 하는 게 아니라 기능별로 봐서 프라이빗에 적당한 것 또는 퍼블릭에 적당한 것을 나눠서 CRM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을 하고 또 코어 ERP 부분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어떤 혜택이 뭐 타코닉스의 그 CIO 분이 거죠? 얘기하신 거는 이제 우리 클라우드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우리 네. IT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우리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지 그거 밑에 컨피그레이션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하실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수열님, 인프라 비용의 절감이나 애플리케이션 환경의 민첩성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진 장점이나 주요 적용 사례를 알려주십시오. 비용 사례는 지금 얘기했고, 우선 클라우드 컴퓨팅이 비용을 절감한다고 많이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그 아마존 같은 경우가 제공하는 그런 인프라 서비스인 경우는 그 아마존이 성장하고 있는 걸 보면 네, 실은 그게 인프라 서비스의 비용 절감 효과가 충분히 있다라고 그러니까 입증이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비용 절감은 사실은 그게
비용이 절감이 될까? 아니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드는 걸까? 이게 이제 그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항상 우리는 전세보다 월세가 비싸게 느껴지거든요. 네. 우리가 내부에 온프레미스로 그렇죠. 두면 네. 그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 않은데 저기서 네. 굉장히 많이 좀 부과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따져보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부의 인건비하고 뿐만 아니라 그 서버 룸을 어디 하나 둔다던가 내부의 인프라를 두기 위한 장소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건물의 어떤 뭐 유지 보수 비용뿐만 아니라 뭐 네. 심지어 전기세 그런 유틸리티 비용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계산해 넣어야만 실은 이게 그 손익 계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클라우드에서 부과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냥 전체 다 뭉뚱그려서 그냥 월정액으로 나눠 버리니까 월 얼마 쓰는 것처럼 계산이 빨리 나오는데 온프레미스로 두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계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분께서 출근 시간이나 일정 시간대에 폭증하는 사용자 접속에 따른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의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로드 밸런스하는 방안이 있는지요? 예, 그거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단이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즉 데이터 센터에서 보통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홍소호님께서는요. 김수열님께서는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하고 주소, 핸드폰 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까 그 책 보내드릴게요. 김수열님. 네. 자, 홍성우님.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 설문에 다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우님, 현 ERP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새로 구축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쓰고 계신 시스템이 있다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 이제 비용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로 가지고 있는 서버들도 네. 물론 우리 재산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한 5년 지나면 감가상각이 다 끝나서 실제 이제 재무상으로는 그 가치가 없는 것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흰 코끼리처럼 애물단지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럴 때 그런 업그레이드 사이클에 도달했을 때 새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는 보통 대부분 하드웨어도 새로 교체를 하시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쓸만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ROI를 따져보시는 것이 이런 ROI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홍성호님도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하고 주소 핸드폰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월드 IT 쇼 무료 입장권 보내드릴게요. 그다음에 김소희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개인정보 보호 이슈인데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는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네. 예, 제가 좀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아까 송도에서 예. 직접 이제 데이터 센터, 예. IBM 데이터 센터 파트너 데이터 센터에서 해가지고 국내 이제 모기업을 서비스가 이제 런칭을 구축을 시작을 올해 이제 서비스 시작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공식적인 론칭은 저희가 5월 말쯤에 5월 말. 예. 네, 아마 뭐 세미나를 통하든 어떤 신문이든지 나오겠네요.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런 방식의 우리나라에 또 많이 적용이 되리라고 보시는지? 예. 우선은 물론 이제 오라클의 사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라클 자체의 데이터 센터가 없기 때문에 파트너와 이제 협력을 해서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아마 오라클도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두고 네네.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나 오라클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네. 제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만 뭐 믿고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당장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으로는 오라클 파트너를 통한 그런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 질문은 이제 그것이 사실 데이터 센터가 예. IBM 거고 오라클 거건 예. 데이터 센터 자체에 별탈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까지는 JDAWS 오라클 ERP가 예. 지금 다 온프레미스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설치형으로 그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어떤 하이브리드 예. 형태로 뭔가 이제
처음으로 그런 고객이 나오는 건데 예. 그렇다면 예. 앞으로는 신규 고객들이 뭔가 온프레미스로 나올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뭔가 클라우드 형태로가 나올 건지 그 비율 자체가 예. 어떻게 될 것 현재는 물론 같은지 뭐 예상하시는지. 뭐 90, 뭐 현재 같으면 현재까지는 9대 1 정도 뭐 네. 99대 1일 수도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저희는 점차 이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늘려나갈 생각이고요. 아, 네. 예. 물론 이제 고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고객은 온프레미스 계속 가실 수 있고, 네. 우리는 클라우드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클라우드를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꼼꼼하게 면밀하게 그 ROI를 잘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아까 그 월세가 비싸 보이는 그런 것들을 네. 실은 우리 내부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을 잘 계산해 보시면 이게 그 어느 쪽이 나을지를 이제 판단하실 때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존에 이미 그래서 JDA도 쓰고 있어요. 예, 쓰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 생겼어요. 예, 그런다면 그럴 때 뭔가 이렇게 지금 전세였는데 예. 이 샀잖아요, 그죠? 예, 전세도 예. 아니 샀죠. 샀는데 예. 이거 앞으로 뭐 업그레이드니 여러 가지 것들에서 이쪽이 더 나을 것 같다. 예. 그런 경우에 아까 어떻게 말씀드린 합니까? 것처럼 그런 업그레이드 사이클에 도달했을 때 네, 네. 이게 우리가 지금 쓴 지 한 3년 됐는데 앞으로 한 2년 정도 쓰고 나면 이게 업그레이드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네. 요즘 뭐 새로운 기술도 많이 나오고 모바일 뭐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나왔다는데 네. 그럴 때 이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때 네. 계속 온프레미스로 갈지, 이제 강바상각 다 끝났으니까 기계들 다 버리고 네. 그냥 우리 클라우드로 가자 이렇게 하실지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미연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많은 회사들이 저가의 ERP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가격 면에서는 오라클이 뒤지는데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더 나은지요? 네. 저가의 ERP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 ERP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냥 그 단순한 회계 시스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저희는 실은 그런 서비스들하고 비교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이제 글로벌 ERP를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도 그 필요를 느끼시는 부분이 많은 것이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글로벌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냥 국내에서만 사업하는 게 아니라 수출하다 보니까 해외 지사들도 생기고 네네. 공장도 해외 이전을 하거나 또는 뭐 판매 그 지점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돼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그런 컨택도 많아지고 뭐 통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외 저 통화를 사용해야 된다든가 하는 본지사 간 거래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단순한 그런 회계 시스템이 아닌 글로벌 ERP를 위한 그 요구는 많이 생기는데 네. 그거를 온프레미스로 하자니 부담이 많이 생기고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 옵션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네. 자, 뭐 어떻게 그동안 이제 아까 CRM 같은 분야 많은 분야는 이제 세일스포스가 하고 있었고요, 그죠? 예. 오라클도 오라클 네, CRM 그렇죠. 온디맨드가 있었습니다. 있고 오라클도 지금 ERP도 지금 이제 클라우드로 예. 많이 이제 이걸 많이 또 이제 권장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제 SAP는 어떤가요? 뭐 좀, SAP는 뭐 저희 경쟁사입니다만 몇 년 전부터 그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온디맨드 방식의 그 제품을 내놨었고요. 근데 네네. 아직은 사용자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도 그러면 결국은 지금 ERP 메이저 예. 벤더들이 이제 지금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거지 않습니까? 예. 판매한 거에서 앞으로는 다 그것도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간다고 봐야 되죠. 아,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그 CRM 분야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 HCM 분야 특히나 그쪽에서도 이제 저 커스터머 페이싱 즉 고객 접점에 있는 분야는 어디냐면 이제 채용이나 이런 분야입니다. 네네. 그쪽에 그 전 세계적으로 강했던 회사가 그 석세스 팩터라는 회사와 탈레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 그걸 하나씩 SAP가 석세스 팩터를 인수하고 탈레오를 저희가 인수하고 네. 이러면서 이제 그 인사 관리 분야도 네. 저희가 그 클라우드 방식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현재 굉장히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전문가로서 지금 2012년이잖아요. 예. 한 3년 뒤쯤에, 예. 3년 뒤쯤에는 우리나라에도 예. 많은 지금 그것이 HCM이건 예. 뭐 HCM이나 그런 분야에서 많은 부분은 이렇게 클라우드 기반의 ERP를 한 몇 프로 정도 쓸 수 있을
기업들 중에서 또 신규 구입한 신규는 많으리라고 봅니다. 신규도 50% 이상? 그렇게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다만 많은 분들이 현재 지금 많은 CIO건 CFO건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자산성 비용을 운영 비용으로 이렇게 바꿀 수 없을까 많이 네.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직은 미약하고 또는 뭐 영역이 한정돼 있고 그런데 저희 또는 저희 뭐 경쟁사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차세대 제품들은 대부분 이런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제품으로 처음부터 거기에 맞춰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업그레이드 사이클에 맞는 그런 고객들이면 한 2, 3년 내에 업그레이드 사이클을 맞게 되는 고객들이면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검토 또는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게 물론 초기에 채택률이 얼마나 될지는 제가 뭐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신규 고객 또는 업그레이드 하시는 고객들은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저희 가장 큰 고객 중 하나가 이제 차세대 ERP를 지금 하고 계신데 저희 차세대 ERP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아직 확장은 돼 있지 네. 않지만. 그렇겠네요. 예. 자, 그다음에 유미연님도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하고 주소, 핸드폰 보내주시면 저희가 월드 IT 그 쇼 무료 입장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병국님, 운영 중인 ERP 실행 속도를 보면 특히 마감 시점 같이 사용자 증가한 시점에 철수도 늦어지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인데 이러한 속도 이슈는 존재하지 않는지요? 존재합니다.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같으면 물론 그게 굉장히 그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우리 온프레미스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그 사용자 증가하는 것에 따른 어떤 그 처리 속도, 네. 레이턴시 이런 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건 충분히 사전에 예측해서 네. 그 용량을 산정을 해서 인스턴스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퍼블릭 클라우드는 그럴 염려는 별로 없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강병국님도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과 주소, 핸드폰 보내주시면 저희가 월드 IT 쇼 무료 입장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면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예. 그 제목 자체가 클라우드 컴퓨팅이고 이제 저희가 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실정과 잘 맞지 않는 그런 어젠다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구름 잡는 얘기였을 네네. 수도 있고요, 정말로. 하지만 하지만 구름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런 얘기였는데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이제 IT 분야의 트렌드라는 겁니다. 이게 2, 3년 전만 해도 저희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허튼 소리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누구나 그게 대세라는 거는 다 인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네. 우리가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솔루션 서비스는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트렌드가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여겨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자, 오늘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송 토크IT .tv의 사이트에 가시면 계속해서 그 방송 일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그 클라우드 컴퓨팅처럼 마음에 맞는 주제 있으면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는 거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